국민의힘이 방송사법에 대해서도 만약에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겠죠. 네네. 네,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끊어야죠. 또 이제 강제 종료를 하고 또 본회의장이 또 이제 막 그 아수라장이 네네. 되겠죠. 이 진통을 또 한 번 다시 겪어야 되는. 그건 뭐 각오를 해야죠. 예, 네. 그런 상황이다. 네. 계속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국회 과방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네.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로 가는 데는 네. 뭐 그들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게 국민의힘이 의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남아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네. 해임을 시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민희 의원을 저희가 그 국회 몫으로 추천을 했는데 네. 법제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주지 않고 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입법조사처에 물어보니까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을 끌었어요. 즉 우리는 2인 체제를 고수해서 가겠다. 근데 이 2인 체제가 그 회의록을 한번 얻어서 보시면은 네. 가관입니다. YTN 매각 때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네. 담당 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예. 이상익 위원이 네. 이를 거의 똑같이 읽습니다. 그리고는 김홍일 위원장이 이의 있습니까? 없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지금 체제를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준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통위 원장이 된다면 네. MBC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돼서 제척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제척 사유가 생길 때는 네. 깊이 회피를 해야 되는데 네. 다만 방통위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방통위원들의 의결로 네.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거를 올리지 않고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네. 생기겠죠. 네. 그러면 최고위원이 되시면 이진숙 탄핵부터 즉각적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바로 해야 됩니다. 예. 네. 예.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 네. 결국에는 앞으로 할 행동인데 네. 이진숙 이제 그 일종의 내정자가 예. 예전에 했던 내용을 보면은 MBC 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해요. 그래서 뭐 MBC 사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에요. 제가 네. 워딩 자체가 완전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대략. 대략적으로 MBC는 민주당이나 또는 좌파 편향적인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기존 MBC는 그렇게 해왔다. 뭐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체가 굉장히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뭐 미래통합당 출신으로 대구시장까지 출마했었으니까요. 예. 정치인이 방통위원장에 들어간다는 것도 해괴한 일이지만, 예, 역사상 없던 일이죠. 그럼요. 예. 그러한 뭐 편향적인 그것도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MBC 사장을 임명하려고 들 텐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MBC 사장 임기가 1년 반 이상 남아 있을 텐데 그 사장을 해임하려고 들 겁니다. 네. 지난 2010년 때처럼. 근데 지금 뭐 딱히 이 MBC 사장의 해임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 경영상으로도 네. 뭐 적자가 아니고 네. 뭐 그다음에 뭐 시청률이나 신뢰도나 뭐 이런 측면에서 보기에도 네. 뭐 성과가 나쁘지 않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 2010년 상황을 한번 보면 예. 2010년 때 MBC 사장을 예. 잘라낼 때 최시중 위원장 체제였었는데요. 네. 그때 MBC 직원들은 박문진이 뭔지 잘 몰랐어요. 예. 근데 갑자기 박문진의 경영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기영 사장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보수 정당 쪽으로 그렇습니다. 갔지만요. 예. MBC가 주식회사입니다.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사장 해임을 의결하면 그냥 해임이 끝나는 되는 거예요? 겁니다. 와. 그렇게 네. 압박을 한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 방송사법에 저희가 이유는 만들기 마련이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MBC에 벌점을 쌓아가고 있죠. 예.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승인이 아마 12월인가 그렇게 될 텐데요. 네. 재승인 심사 예. 과정 내에서 네.
이거를 압박해서 사장에게 해임을 예. 권고할 수 있고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MBC 사장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먼저 이제 돼야 되는데 네. 그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금 아직 안 잡힌 거죠? 정해지진 않은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청문회 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겠죠. 완전히 무력화 지금은 돼버렸으니까. 이진숙을 썼다는 그 카드를 썼다는 거는 네. 명확해요. MBC를 민영화시키겠다. 민영화. 예.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KBS도 그렇고 또 YTN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MBC까지 민영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결국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영방송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2008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있었던 건데 네. 그때 14일랩 그 방송사들이 종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네. 14일랩을 주장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14일랩에서 1공영 다 민영 체제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1공영 다 민영을 주장을 하면서 KBS를 공영이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영 국영 그거보다 더한.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공영방송은 하나면 된다.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1공영 체제를 유지를 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1공영 체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영방송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게 훨씬 더 국민을 위해 좋다. 이런 네.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민영화를 시키려면 이게 법안을 바꿔야 그럼요.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상 MBC를 민영화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다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 MBC를 큰 분란에 빠뜨리겠죠. 예. 네. 그러니까 2010년에 있었던 국정원의 네. 그 MBC 장악 시나리오 예. 그 문서 이름이 2010 MBC 정상화 전략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및 계획 이렇게 돼 예.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사진들을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바꾸고 두 번째는 기자나 PD들을 사찰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다른 데로 쫓아내는 데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팔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 구성원들. 네. 구성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회사를 팔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또 순치 작업을 들어갈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4년도 MBC 대표이사 지원할 때 경영 계획서를 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을 쓰면서 네, 노조 탈퇴 종용, 네, 네, 네. 예, 활동 제약,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 네. 그다음에 내부 심의 문책을 강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노조 파괴 전략 같은 것을 경영 계획서에 제출을 했다는 그럼요. 건데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분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기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종공 기자로 유명했었죠. 중동 전문 기자 네. 막 그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선배 아니었습니까? 뭐 존경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특종을 하고 전공 기자라고 한다면 선망의 대상은 될 수 있겠죠. 네, MBC 안에서. 그런데 김재철 사장 이후에 여러 보직들을 거치면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네.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을 사찰하고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큰 오보를 내고 네. 그리고 부당 정보 같은 그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이행을 하고 네. 뭐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존경받는 기자는 아니고 MBC 기자 협회로부터 제명이 됐습니다. 막판에 네.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막판에는 후배들한테 기자도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네요. 대전 MBC에서는 구성원의 90%로부터 네.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작년에 보수단체가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차기 MBC 사장은 중립적인 인물은 안 되고 투사가 와야 되는데 네. 중립적이라고 꼽은 매체가 조선일보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성향이 극우적이라니까. 예. 이진숙 씨는 예.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고 네. 당시 이명박 때 저희가 좌파와 우파를 가를 때 보면은 네. 우측에 서지 않으면 좌다. 네, 우측에 서지 않는 것은 좌다. 이런 정의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이진숙이라는 사람도 딱 그때 그 시각과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MBC 구성원들 좀 만나보시죠, 후배들. 네,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이 네. 제 동기예요. 아, 어떤가요? 그때처럼 다시 싸울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MBC 마당에서 네. 저희도 이제 그 라이브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네, 저도 갔었습니다. 의원님도 오시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그 지켜주면 더 좋은 친구 네. 문화방송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MBC 구성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네.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싸울 결심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MBC 내부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동력은 때가 되면 올라온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노조 집행부를 해봤던 입장이고 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그 서슬퍼렇던 그 시기에 네, 노조 집행부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제가 불과 6년 차였거든요. 네, 네, 그때 들어가면서 겁났어요. 파업도 해야 되고 잡혀갈 것 같기도 하고 쫓겨날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 노조 집행부들이 앞장서고 싸워나가고 명분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구성원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난 170일 파업 때는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저희가 투쟁을 했었거든요. MBC는 그것이 또 오래된 전통이고 또 공영방송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뭐 머릿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동력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파업하게 될까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좀 내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서트 때 이름이 지켜주면 더 좋은 친구처럼 네. 제게도 이제 국민적인 관심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 이번에 꼭 저희 최고위에 들어가서 MBC 장악을 막아달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방송이 그거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국민적 관심이 좀 필요하고 이런 이진숙 후보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때문에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빨리 네. 추천해라야 방통위원들을. 그러면 네. 빨리 5인 체제를 만들어서 정상화하자. 근데 민주당 일부에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인 체제를 만든 건 국민의힘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위원장을 내쫓고 저희가 추천한 사람은 이유 없이 계속 맡고 있고 네. 저쪽은 이제 명분 쌓기라고 봅니다. 아우 나는 해줄 건데 우리는 네. 해줄 건데 너희가 안 내는 거야. 내고 나면은 여당 몫은 하고 야당 몫은 뭐 결격 사유가 있다. 다른 사람 내라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미루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2인 체제 상태에선 저희가 뭐 편법성에 대한 불법성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지만 만일 그 구성에서 저희 거는 계류돼 있고 국민의힘 몫에 국회 측 몫은 들어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결 체제는 어느 정도 구성을 하게 만들면서 저희의 주장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네. 오히려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장은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네.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누구를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럼요. 예, 임명장 야권이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의결을 해도 네. 임명장 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저는 그 체제로 MBC를 장악하는 수순대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 법적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첫 네, 번째는 네. YTN 매각과 관련된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박문진 이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네, 네, 네. 법원에서 제재가 걸렸단 말이죠. 원래는 박문진 이사장을 빨리 끌어내리면 더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이게 법원 제재로 인해 가지고 방통위부터 걸려서. 타고 내려오는 지배 구조를 그대로 따라 내려오는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도 지금 시간 싸움인 거예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서로 타임라인을 네. 잘 짜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방통위 5인 체제를 가져갈 수는 없고 순서를 밟는다고 한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탄핵 절차를 첫 번째로 밟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 이진숙이라는 사람 자체를 임명 강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방통위 설립 목적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떻게든 청문회 절차에서 이진숙을 낙마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진숙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도록 네. 대외 홍보를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했던 행동들과 말들만 보더라도 방통위라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5.18 폄훼한 그럼요. 것은 뭐 너무 그런 보수 인사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런다 하더라도 그 호남 분들을 향해서 홍어족이라고 홍어족, 네네. 네, 지칭한 데에 대해서 좋아요를 전직 언론인 출신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거 그다음에 서울의 봄 영화를 네. 이제 좌파 영화로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낙인을 찍고 말씀드렸듯이 네.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는 우측 극우로 오지 않으면 다 좌다. 지금 이렇게 아이고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